안녕하세요. 스마트폰 강사 유승 내리시면 여기 톱니바퀴 지금 업데이트가 잘 돼 있으시면 오른쪽에서 내리셔야 되고, 자, 이 톱니바퀴를 한번 터치를 하시면 소프트 업데이트가 또 떴어요. 근데 지금 수업하다 말고 업데이트를 하면 잘 안 될까봐 제가 업데이트를 조금 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어디까지 했냐면, 요 보안, 자동 차단하는 것까지 우리가 설정을 하고 갔습니다. 요 보안 자동 차단만 해도 조금 우리가 보이시피싱이나 나쁜 앱들이 자동으로 설치되는 걸 방지할 수 있다고. 100%는 아니다. 100%는 아니다. 그래도 조금,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안 오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스마트폰 걸고 받고만 하실 줄 알아도 되는데 요거는 좀 해놓으시면 내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물어보면 대답해주면 되는데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내가 물어봐도 대답을 못 해주는 의료 정보들 알러지가 있다든지 그래 제가 아는 동생은 항생제 알레르기가 있어요. 항생제 알러지. 근데 모든 병원에서 항생제를 거진 다 쓰잖아요. 무조건 아프다 하면 항생제가 거진 다 들어간다고 보셔야 돼요. 그럴 경우 얘는 이런 게 고지가 안 돼 있으면 의식불명일 때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정말. 그 다음에 우리가 혈압약, 고지혈증, 당뇨, 이 혈관에 관한 애들은 혈액 응고가 안 되게 약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만약에 내가 쓰러져서 무슨 일이 있거나 했을 때는 수술이 들어가거나 해야 되는데 의식이 있을 때는 내가 무슨 약을 먹습니다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만약에 못 해줄 경우 여기다 고지를 해놓으면 내 정보 다른 건 볼 수가 없어요. 지금 패턴들 잠궈놓고 지문 잠궈놓고 뭐해서 다른 건 볼 수 없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내 의료 정보와 내가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긴급 전화번호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연락처는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상단에 화면에 띄워놓은 긴급 연락처만. 그래서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셨을 거예요. 응급수술 들어가야 되는데 보호자가 아직 도착을 안 해서 동의를 못 받으면 수술 같은 걸 못하고 기다리잖아. 근데 정말 생명이 위험하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보호자하고 전화 통화를 구두로라도 일단은 동의서를 받아놓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다 하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에 안 오시면 큰일 난다겠어요. 자, 안전 및 긴급이라는 걸 한번 찾아서 터치해 보세요. 자, 이렇게 오셨나요? 자, 그러면 의료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의료 정보. 자, 이거를 한번 터치하시면 의료정보 다 해서 넣어놓으셨으면 꺾음새해서 넣으면 화면이 이렇게 나오죠. 자, 긴급연락처 있습니다. 자, 긴급연락처를 한번 터치해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렇게. 자, 이거는 처음에 넣은 사람이 맨 밑에 가요. 처음에 넣은 사람이 맨 밑에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요 플러스를 터치를 하면 본인 연락처가 다 나옵니다. 내 전화번호가 그랬을 때 요 플러스를 터치해서 놓고 싶은 사람을 터치만 하면 여기에 올라오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직계열애만 됩니다. 직계열애. 자, 저는 시집 왔어요. 신랑이 만약에 없어요. 그럼 우리 시어머니는 내 직계가 아니기 때문에 내 보호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엄마는 되고. 이해되셨어요? 자, 그렇게 해서 직계만 넣었는데 최소 2사람은 놔야 돼. 왜냐하면 한 사람이 연락 안 될 경우 다른 사람한테라도 해야 되니까. 자, 개 중에 홀로 있으셔서 홀혈 단신들 있으십니다. 그러면 요즘은 사회복지사가 있어요. 사회복지사 담당하시는 그분을 넣어놓으시면 돼요. 전화번호를. 자, 그래서 여기에 전화번호들 긴급 연락처에 한 번씩 넣어놓으세요. 자, 넣으셨으면 앞에 꺾음새에서 나오시면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마저 하고 이게 어떻게 보이는지 봐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보면 SOS
긴급 상황 공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잘못 터치하면 내가 넣은 연락처로 가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번호와 함께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볼까요? 그랬더니 집에서 난리 났어. 엄마 무슨 일이야. 난리가 났어요. 막.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간다는 거 알고 가시면 돼요. 자, 근데 내가 급한데 여기까지 사실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지금 저장한 번호를 지금 SOS 간단히 되죠? 그렇죠. 근데 지금 설정 들어와서 쭉 드래그해서 안전 및 긴급해서 여기다 SOS 7 정신이면 전화하시면 됩니다. 전화하시면 돼요. 엄마 아파. 아니면 저희 친정 같은 경우 친정 부모님 계실 때는 119. 119가 제일 빠르니까 뭔 일 있으면 119로 바로 전화하시더라고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벌 알레르기가 있었어요. 벌침 알레르기가. 근데 시골이라 벌에 쏘이면 이 기도부터 맡기시는군요. 그럼 119 바로 전화해서 바로 119한테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처치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새로 생겼네. 운전 중 알림 음소거. 요거는 새로 생겨서 자, 요거는 터치해서 이거는 상관이 없겠네요. 지금 이거는 뭐냐면 제가 들어왔을 때 긴급에 대한 거에 대해서 뭐 할까봐 지금 들어왔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를 켜놓으면 운전 중에 문자나 알림을 자동으로 음소거한다 이렇게 써있네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재난 문자라는 거 한번 보실게요. 재난 문자. 나오셔서 혹시 들어오셨으면 재난 문자. 우리 선생님들은 경보 허용에 지금 불이 들어온 게 맞습니다. 저는 일부러 꺼놓은 거예요. 자, 재난 문자에는 긴급재난. 긴급재난은 뭐냐면 치명적인 사건, 사고 뭐 이런 거래요. 자, 근데 긴급재난하고 저는 안전 안내 문자하고 별로 이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즘 많이들 몇 세 누구 뭐 무슨 옷 입고 나가서 안 들어온다 그런 것들 있죠.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안 뱉겠다고 이렇게 꺼놓은 거예요. 저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하고 있고요. 저 안 받아도 다른 사람들이 다 받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꺼놓고, 자, 이렇게 보시면, 긴급, 안전, 이게 뭐가 오냐면, 자, 코로나 같은 치명적인 사건, 사고죠?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생명, 재산, 요거는 뭐냐면, 불 났을 때, 홍수 났을 때, 산사태 났을 때, 불난리, 물난리, 산난리,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오게 돼 있습니다. 자, 저는요, 도시에 살아서, 그리고 저희가 조금 언덕배기 중간 정도예요. 그래서 제 집이 잠기려면 대전시내 반이 잠겨야 돼요. 그래서 물난리 안 받아도 되고, 자, 산사태는 날 일이 없겠죠. 집이 무너지면 모를까 산사태는 없습니다. 시내에 살아서. 자, 그래서 안 받아도 됩니다. 근데 불난리 그럼 선생님 불 났을 때는 받아야 되지 않아요? 자, 내 집 위 아래 옆에 해갖고 불이 나면 이 문자 오기 전에 그 집에서 소리부터 질려요. 불이야! 불이야! 자, 나한테 문자가 올 정도 되려면 아파트에 두세 개는 타기 시작해야 문자가 옵니다. 재난 문자가. 그러면 그때서 준비하면 나는 이미 늦어.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 집에서 소리 듣는 게 더 빨라서 저는 그냥 꺼놨습니다. 자, 이걸 꺼놔도 오는 건 딱 있습니다. 지진. 지진은 사람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자연재해라 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렇게 다 꺼놓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선택사항입니다. 본인 선택. 나는 받아야겠다. 나는 혹시 저는 집에 들어가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실종자 경보가 필요가 없어요. 집에 들어가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걸 받아도 내가 누굴 만나서 찾아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꺼놓고요. 혹시 잘 다니시는 분들은 켜놓고 보면 신고해 주시면 좋죠. 자, 이거는 선택사항으로 본인이 받고 안 받고는 선택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에 꺾음새나 하단에 꺾음새 해서 자, 지진 알림이 따로 있죠. 자, 지진 알림에는 이렇게 불이 켜져 있는데 지진이 지연되지 않는 국가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이 지역은. 저는 그래서 요거는 해놔서 저번에 지진이 좀 크게 온 적이 있었죠. 그러면 이렇게 있는데 뭐가 우당탕탕탕탕 막 계속 그래갖고 저는 아랫집 세탁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지진이더라고요. 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알 수 없는 위치 추적기 알림. 자, 터치해서 지금 현재 이거는 지금 불이 켜 있으셔야 돼요. 내가 알 수 없는 위치 허용을 안 해놓는 그런 사람들이 내 위치를 찾는다 그러면 나한테 가르쳐 주게. 그래서 요거는 지금 불이 켜 있나 한번 확인하시고 확인되셨으면 되돌리기 해서 나오시면 됩니다. 자, 안전 및 긴급도 이렇게 해서 되돌아오게 해서 나오시면 자, 나오셨어요? 이제 넣어놨으니까 어떻게 보이는지 궁금하잖아요. 자, 어떻게 보이는지 보실 거예요. 자, 요 화면에서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화면을 한번 꺼주세요. 지금 여기는 안 꺼졌는데 제 화면은 꺼졌죠. 이렇게 화면을 한번 꺼주세요. 전원 버튼 한번 하면 화면이 꺼지죠? 전원 버튼만 한번 딱 누르면 화면이 꺼지죠? 완전히 말고 그냥 화면만. 그 다음에 꼭 전원 버튼을 이게 바뀌어서 이게 바뀌어서 안 되네. 어디로 갔을까요? 바뀐 다음에 수업이 처음이라. 자, 의료 정보를 찾기 위해서 전에는 화면을 터치해서 화면이 잠금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꾹 누르면 전원 끄기가 나왔는데 현재는 이렇게 AI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AI에 전원 끄기라는 소리를 얘가 들었기 때문에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AI가. 그랬을 때 여기서 긴급 전화를 터치를 해보면 전화 내가 올려놓은 애들만 볼 수 있어요. 긴급 전화 번호라고 그래서 올려놓은 애들만 볼 수 있고 다른 애들은 못 봐요. 내가 갖고 있는 연락처를. 그 다음에 의료 정보를 터치를 하면 의료 정보를 이렇게 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또 한 가지 방법을 우리 선생님들이 발견해 주셨는데요. 자, 전원 버튼을 누른 다음에 안 누르셔도 잠금 화면이 아니셔도 되긴 하는데 자, 음량 버튼, 아래 음량 버튼하고 전원 버튼에서 밑에 쪽, 가운데 쪽이 아니라 밑에 쪽을 같이 누르니까 잠금 화면이 바로 뜹니다. 자, 다시 오셔서 상단에 손가락 하셔서 톱니바퀴 하면 자, 계정 및 백업이라는 거는 본인 계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때
자, 아이폰은 애플 계정이 있어야지만 사용하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폰은 구글 계정이 있어야지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아유, 나는 그런 거 없는데 올 때부터 그냥 사용했는데, 자, 그거는 휴대폰 가게에서 임의로 본인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요 계정이라는 건 그런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빠르게 본 게 이 측명 버튼 때문에 지금 여기 들어가서 유용한 기능에 보면 요런 거 빅스비도 사용하실 수 있고, 측명 버튼, 저는 펜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S펜이 있고, 펜 사용하는 폰이 없으면 S펜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손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걔 중에 한 손이 불편하신 분 없으시거나 뭐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한속 조작 모드로 바꾸면 자판이 한쪽으로 딱 옮겨져요. 이렇게 쏠려서. 그래서 하시기 편하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유용한 기능에 그런 것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디지털 웰빙 자녀 보호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성인이면 할 수가 없어요. 성인인 사람한테는 할 수가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저희 아이 폰을 조작이 가능해요. 못 쓰게 더 이상. 오늘 좀 너무 많이 게임을 한 것 같다, 뭘 했다 그러면 제가 들어가서 보고 딱 잠궈 놓으면 화면이 잠금 화면이 돼갖고 얘가 열 수가 없어요. 제가 거기에 너무 비밀번호를 넣거나 저한테 전화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지만 자기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등록을 해야겠는데. 그렇죠. 자녀 핸드폰하고 본인 핸드폰하고 같이 등록을 해야 돼요. 성인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디바이스 케어라는 건 한번 터치해서 들어오실게요. 자, 좋아요는 지금 최적화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좋아요라고 뜨셨으면 지금 최저가를 한번 터치해 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백그라운드에 있는 거, 배터리 잘 먹는 거, 앱에 오류가 있나 이런 것들을 감지한다고 쭉 써 있는 거예요. 저장 공간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자기가 한번 케어를 해준다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료를 누르면 자, 확인하고 완벽 케어가 떠야 돼요. 이게 지금 완전 최적화가 된 거예요. 자, 완벽 케어 뜨셨어요? 자, 지금 현재 이 배터리는 내 배터리가 얼마 정도 사용할 수 있는지 나와 있는 거고요. 자, 우리 광고성 많이 보실 거예요. 이렇게 뭘 하다 보면 저장 공간이 부족해요. 뭘 해서 설치해서 저장 공간 확보하라고 그러는데 요게 지금 저장 공간입니다. 요게. 저 반 남은 것 같아요. 반. 그래서 요 막대기로 보셔도 되고, 자, 앞으로 남은 저장 공간이 이만큼 남았다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메모도 그렇게 보시면. 자, 문제 발견 안 됨 저는 이렇게 돼 있는데 걔 중에 요거를 안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얘를 터치하셔서 자, 요거 검사하겠다 해주세요. 켜기.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디바이스 케어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실게요. 자동 최적화. 한번 터치해 보세요. 자, 화면에 지금 내 폰을 쓸고 닦고 청소기로 청소하고 이런 화면이죠. 자, 이게 자동으로 내 청소를 내 휴대폰을 정리를 해준다 소리예요.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주겠다. 자, 그래서 자동으로 다시 시작이라는 글자를 한번 터치해 보세요. 예. 자, 필요시 자동 다시 시작에 불 켜주세요. 필요시 다시 시작은요, 휴대폰에
잘 구동이 안 될 때 혼자 알아서 네가 꺼지면서 내 휴대폰을 자, 깔끔하게 정리해줘라. 그리고 다시 시작에 불을 켜면 오늘이 목요일이기 때문에 목요일 새벽 3시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일주일에 몇 번 껐다 켜줬으면 좋겠나 선택을 하셔서 여기에 불 켜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시간은 본인이 자는 시간 하시면 돼요. 내가 잘 때 혼자 꺼졌다 켜지기 때문에 하나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처럼 일주일 내내 하셔도 되고요. 자, 근데 퐁당퐁당 하셔도 되고 여기 해놨다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데 얘가 이 시간 내에서 꺼지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날따라 잠이 안 와. 그래서 이 시간에도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어. 그러면 안 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놓으셔도 불편하지 않다. 대신 꼭 오전이 하셔야 된다. 오전 새벽에 주무실 대로. 자, 이렇게 하셨으면 요 앞에 근데 왜 아니면 꺼져 있었죠? 요 밑에. 자, 이거는 설정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 켜놓는 건 내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시장촌에 이거 설정에 자, 요렇게 해놓으면 내가 생각나서 껐다 키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해놓는 거예요. 뜨문뜨문 해놓으면 내가 그 시간에 안 자면 이게 꺼졌다 안 켜지잖아요. 휴대폰을 굉장히 많이 쓰는 사람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수업에서도 계속 이렇게 휴대폰을 켜놓기도 하지만 집에서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요거 해놓으면 자, 내가 휴대폰 사용할 때는 안 꺼진다. 자, 꺾음새 해서 드라마 몰빵 보게 가능하냐? 요렇게 해서 오시면 다시 한번 되돌아와서 요런 화면이 나오게 오시면 자, 소프트 업데이트 지금 들어가면 저는 뭐라고 써요? 소프트 업데이트 하라고 쓰겠죠. 업데이트가 안 됐으니까. 자, 그래서 얘는 지금 터치해서 안 들어가고, 자, 이 수리 모드는 제 화면 보세요. 지금 수리 모드는 키시면 굉장히 사용하시는데 불편해요. 이거는 제가 설명만 드릴게요. 우리 뉴스에서 많이 한동안 이게 이슈였어요. 수리를 맡겼더니 손님 휴대폰을 가지고 자기네 집 가서 2시간, 3시간 동안 본 거예요. 들은 적 있으시죠? 예, 그 앨범부터 해서 쭉 해서 개인정보를 다 털어갔다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요게 생겼어요. 그 이후로 수리 모드라는 게. 제 화면 보세요. 요렇게 해서 터치를 하면 켜기가 생겨요. 그래서 켜기를 터치를 하면 비밀번호를 잠궈 놓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잠궈 놓으면 개인적으로 필요한 건 못 봐요. 이 고칠 때 필요한 거는 다 볼 수 있는데 내 개인정보는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내 연락처, 갤러리, 뭐 요런 거, 카톡 요런 거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리 맡기실 때 꼭 필요한 게 이 수리 모드다. 수리 모드를 켜놓으라고. 아니요. 지금 키면 불편하시다고. 지금 키면 뭘 사용할 때마다 비밀번호를 또 넣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수리 모드 하실 때 수리 맡기실 때만 맡길 때만 사용하시는 거라 그냥 제 화면 보시고 요거는 정말 적어 놓으셔도 돼요. 요거는 자, 어떻게 들어온다? 설정에 오셔서 톱니바퀴 상단에서 손가락으로 내려서 설정에 오셔서 디바이스 케어라는 걸 찾아서 쭉쭉쭉 밑으로 내리시면 맨 밑에 수리 모드라는 게 있다. 그래서 수리 모드는 터치하면 비밀번호를 넣게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이 여기에 있다. 자. 수업을 진행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카카오톡에서 프로필 변경하는 거 진행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프로필 변경하는 방법도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자, 카카오톡에 오시면 친구를 누르면 본인이 상단에 떠요. 그랬을 때 본인을 터치를 하면 하단에 프로필 변경이에요. 프로필 변경을
터치하시면, 자, 여기는 요 가운데 사진, 여기는 뒤에 사진, 나머지는 쭉 터치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연필은 본인 이름들 바꿀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때문에 메인으로 이제 학생들하고 하는 건 이 스마트폰 활용해서 이게 메인이고요. 나머지 개인적인 거는 따로 만들고, 거 보면 빠르게 보신 분 보셨을지 모르지만 펌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24시간만 사용할 수 있는 프로필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이나 뭘 바꾸고 싶으면 내 걸 터치해서 친구에서 내 거예요. 친구에서 내 거 터치해서 연필만 누르시면 다 하실 수 있다는 거. 자, 우리는 잠깐 샛길로 빠졌고요. 다시 설정으로 오실게요. 자, 상단에서 손가락 터치하셔서 설정으로 오시면, 자, 디바이스 케어까지 했습니다. 디바이스 케어까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다른 거는 별로 만지시지 않아도 되는데, 맞아, 요 키보드 보면, 요 키보드에 보면 키보드 설정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가보시면 여기에 지금 뭐 컴퓨터 키보드로 쓰시는 분 있고 천지인으로 쓰시는 분 있고 다 그게 여기 있어요. 여기 가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앱들이 뒤에서 일하는 앱들이죠. 그래서 그런 애들도 여기에 혹시 뭐 있으면 이런 것들이 다 사용하는 거다. 자, 이런 거는 그냥 보고 가시면 되고요. 자, 제가 터치하라는 소리 안 하면 그냥 보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접근성에는 시각 보조라고 그래서 내 눈이 뭐 하신 분들이 글자를 크게 볼 수 있는 돋보기가 나와요. 얘를 터치해 놓으면 자, 돋보기를 사용하실 수 있고 청각 보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귀에 맞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 요런 것들에 당신을 위해서 돼 있다는 거. 자, 고급 설정에 오시면 우리는 보통 벨소리나 뭐 소리를 해서 우리가 뭐가 알림을 받잖아요. 근데 상황상 소리는 안 되고 진동도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럴 경우 알림을 여기 오셔서 불빛으로 받겠다 그러면 내 휴대폰 요 가에 문자나 뭐 메시지가 오면 불빛이 보여요. 그런데 나는 그게 고급 설정이 없어요. 자, 요거는 접근성에 있습니다. 접근성에. 자, 요렇게 해서 보시면, 자, 틱과 사용 방법, 사용 설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본인 휴대폰에 사용 방법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기본적인 사용 방법이. 내 휴대폰을 설정을 어떻게 할 건지, 내 휴대폰에 사용을 어떻게 할 건지. 그냥 설정해서 쭉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터치해서 들어갔으면 이 화면이 안 보여요. 제가 지금 터치하라는 소리 안 했는데 쫓아서 한다고 열심히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없어요, 지금. 그래서 설정 글자가 나왔을 때 보시면 옛날에는 이렇게 두꺼운 책자들 줬는데 지금은 안 주는 이유가 여기에 다 넣어놨어요. 그 책자에 있던 내용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내 휴대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 정보라는 게 뭐냐면 이 휴대폰 이름, 그 다음에 모델명, 뭐 요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AS를 맡겼을 때 여기에 맞춰서 액정이 깨졌으면 액정을 주문할 수 있고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어떤 건지 요렇게 해서 볼 수도 있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설정을 마쳤고요. 제가 뭘 말하려다가 잊어버렸는데,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설정을 마쳤습니다.